거의 추락해요. 도로에선 과속 절대 안 하는데. 부끄러운 기록이네. 미국 노동자들이 보여주기식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 얼마 전 각종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미국 산업용 트럭으로 자주 등장하던 맥트럭스의 직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산업용 차량 제조사다 보니까 트럼프의 관세 영향에 차량 발주가 끊기면서 수요 둔화로 인한 인력 감축에 돌입한 겁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는 럭셔리 자동차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독일 3사 가운데 벤츠는 실적 악화, 아우디는 공장 폐쇄에 돌입했고 미국 완성차 기업들은 전기차 전환에 실패해 수천억 원의 적자가 쌓인 데다 관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원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What I'd like to do is I'd like to ask the executive chairman to say a few words, and it's a great honor to have Hyundai, a truly great compan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이 당시에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공장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 공장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일부러 더 배치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존 공장의 2배 이상 자동화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사람 형상인데 관절이 앞뒤 구분 없이 움직이고 부품 옮겨놓는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로봇을 보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함께 사람 없는 공장, 생산 체계를 바꿔놓기 시작한 로봇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미국에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테슬라의 자리를 내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통의 완성차 기업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아시아 기업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트로이트 3사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이제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4월 3일부터 발효한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아시아, 멕시코, 캐나다, 유럽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통합되어 있는 디트로이트 3사에게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들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지난 2022년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노려서 투자를 준비했던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가 만든 지정학적인 위험을 오히려 즐겨가며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뉴욕 오토쇼가 열리는 16일 미디어 행사날 점심쯤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자동차 관세 25%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들여오는 차량들이 해당이고 5월 3일부터는 부품들도 같은 기준으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안 그래도 비싸서 할부 구매를 하는 게 자동차인데 100만 원씩 더 오른다고 하면 차를 사고 싶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추세라면 100만 원만 올라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연구센터 분석에 따르면 이번 관세로 인해 디트로이트 3사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차량 한 대당 평균 4,911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 가격 인상폭보다 높은데 디트로이트 3사의 해외 부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차량 평균 가격도 4만 달러 후반에서 6만 달러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정도이던 것이 곧 8천만 원에 달할 거란 겁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인기 차종인 픽업 트럭, 풀사이즈 SUV의 기본 가격이 높은 것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가격이 오를 거 마진도 별로 안 남고 품질로는 한국, 일본 제품과 경쟁이 어렵다 보니까 미국 디트로이트 3사들은 보급형 차량을 만들 이유가 점점 줄어듭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분석을 보면 이번 관세 영향으로 2025년 자동차 판매량이 기존 예측치보다 70만 대 줄고 북미 전체 생산량은 128만 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행히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회사들에게 해외에서 이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면서 자동차 관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좋긴 하지만 글쎄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혹시 미국 경찰 추격신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사이렌 울리면서 달려들고 용의 차량을 들이받아 뒤집어버리기까지 하는 모습은 위협적이기도 하고 강렬합니다. 이런 차량들은 포드 익스플로러 추격 전용 차량이 가장 유명하고 제너럴 모터스의 이 풀사이즈 SUV인 타호,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다치처럼 유명 차량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에서 어두운 색으로 혹시라도 이런 차량들이 위장하고 있다 그러면 피해야 되는 그런 차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차량을 만드는 디트로이트 3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북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USMCA에 기반한 복잡하고 통합된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를 대표 차종으로 하고 있는 포드는 주요 엔진 중 일부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하고요. 전자부품과 실내 장식 등의 요소는 전 세계에서 공급받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역시 유사한 글로벌 부품 조달망을 가지고 있죠. USMCA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품이 역내 생산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가 미국산으로 간주되는 롤업 방식이나 일부 규정의 허점으로 인해서 실제 미국파, 즉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걸 완전히 막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걸 다 막는다면 그나마 대량으로 사주던 자국 공공기관 납품 차량의 마진만 줄어들고 민간 차량은 가격을 높여 수요 충격을 일으켜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영화 포드 대 페라리 보셨나요? 1960년대 나름 낭만이 있던 당시에 르망 24 내구 레이스에서 페라리를 이기기 위해 나섰던 캐롤 셸비와 켄 마일스의 일화가 그려지죠.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엔초 페라리에게 후계자일 뿐이라고 모욕을 당했던 헨리 포드 2세가 분을 갈며 만들어낸 차량들이 셸비 머스탱, 포드 GT 같은 차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포드는 F-150, 매버릭 트럭, 트랜짓밴 등 상업용 차량을 제외하면 고질적인 결함에 높은 수리비, 수조원의 전기차 사업 적자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진팔리 최고 경영자는 이를 보완하려 생산 물량을 야적장에 두고 재검수하는 극단적인 처방도 했지만 품질 문제를 다 풀진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에 맞게 캐딜락부터 쉐보레, 뷰익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매년 모델을 바꿔가며 수익을 지켜왔던 제너럴 모터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넘어 자동차 경영의 교과서적인 기업이었었죠. 제너럴 모터스는 이쿼녹스, 트래버스 등 덩치 크고 합리적인 차량들로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역시 전기차 전략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 시장을 잃어가고 있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은 판매 성적,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 내 260만 대로 1위, 포드가 200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사실상 정체 상태이고 스텔란티스는 도요타, 현대차에게 한참 밀려납니다. 분노의 질주에서 강렬한 인상을 보여줬던 다치 차저보다 마트 갈 때 느긋하게 타기 좋은 도요타 라브4, 현대 투싼 차량이 더 잘 팔리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다가올 미래, 전기차 시장에선 테슬라라는 압도적인 장벽, 그리고 진입 기회를 봐왔던 중국에선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And I can't speak too much to the tariffs. We're really excited about the From America for America and what we're doing with the Ford Power Promise. I mean, both of the goals for that are to kind of like alleviate any worries that consumers may have about prices being rising. Well, we have announced that there is a separation. In our case, we separate very much the supply and the demand. The tariffs may bring some additional cost, but then it's up to us to take the necessary actions to minimize that impact. 올해 이곳 뉴욕 오토쇼에선 이상한 장면들이 여러 연출됐습니다. 올해의 인물, 그리고 보급형 차량 부문에서 중국의 비아디가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을 제친 거죠. 자국과 유럽에서 이미 대세라는 걸 비아디 임원진이 미국 한복판에 등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In China, the Seagull has all the highway auto drive function. And then in overseas, we call the Dongfeng Mini is the best, most affordable electric car. 지금 제가 지프의 오프로드 행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탈출 각도나 지금 조금 있으면 등반 각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코스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야외 행사를 진행하는 지프들이 행사를 메우는 사이에 따뜻한 실내에서 신차 발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본래 뉴욕 오토쇼는 미국 뉴욕의 자동차 클럽들이 무려 1900년에 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시회예요. 포드가 등장하기 전부터 시작했고 마차보다 자동차가 낫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시작한 게 시초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마차에서 자동차로 전환기에 성장을 독려했었던 이런 미국 기업들이 정작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자국의 패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전시회라는 거죠. 이런 구도에서 일본의 혼다, 한국의 현대차 등의 미국 확장 전략은 전환기에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쟁이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대차는 아예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입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미국 현지에서 철강 공급부터 부품 조달,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하는 유례없는 시도를 지금 이곳에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갑 사정이 여유로운 이들을 노려 고성능 8기통 엔진을 단 풀사이즈 SUV, 비즈니스 모델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디트로이트 3사는
이번 오토쇼에서도 이런 틀을 깰 방법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자사주를 사들이고 고수익 제품으로 방어에 나섰으니까 그중에 경영면에선 그나마 나은 편이기도 하죠. 문제는 바이든 정부부터 여러 투자 혜택을 풀어왔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 신규 투자와 공장 전환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10년의 시간은 더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관세 정책에 아예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메리바라 등 실력 있는 경영자들이 일제히 워싱턴을 드나들기 시작했지만 그럴수록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모두 피한다는 것, 자국 기업만 키운다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BYD의 가격 정책, 배터리부터 수직 계열화한 생산 방식과 한국 기업이 보여준 로봇을 통한 최첨단 생산 시설의 등장은 전통적인 노하우와 고비용 구조에 기반한 미국 제조업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죠. 완성차들의 이런 어려움은 주가 흐름에서 잘 드러납니다. 포드는 1년간 마이너스 20%, 스텔란티스는 무려 60%나 내렸죠. 한국의 현대차, 일본 도요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거의 반토막난 테슬라만 1년간 55% 올라 있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를 정리해봐도 현 시점에서 사야 한다는 보고서가 많지 않습니다. 포드는 팔아야 한다, 사지 말아라 이런 의견들이고 스텔란티스와 테슬라는 일단 들고 있어라, 아직 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죠. 의외로 일본 혼다, 한국 현대차 등 미국 시장에서 버티는 기업들에게는 매수 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포드는 포드 프로 상용 부문은 강하지만 전동화 손실과 전환 비용의 불확실한 점, 제너럴 모터스는 북미에선 강하고 주주 환원도 좋지만 중국 시장을 잃어가고 있는 점, 스텔란티스는 북미와 유럽에서 심각한 경쟁 심화와 초보 경영진 등의 문제가 지목되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포드와 스텔란티스는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니까 기관들을 붙잡아 두고는 있지만 재무 성적이 낮은 상태에서 얼마나 지속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달려 있습니다. 흔히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하죠. 등장 자체만으로 판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존재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혹시 미드 왕좌의 게임 어디까지 보셨나요? 데너리스 타게리엔이 용 3마리를 이끌고 처음 나타났을 때 기존의 강자들이 느꼈을 법한 그 엄청난 충격이 지금 상황과 같다고 생각해요. 수백 년간 이어져온 성벽과 기병 중심의 전쟁 방식이 하늘을 나는 거대한 용 때문에 완전히 무력화돼 버리죠.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풍경이 어쩌면 이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성능이 아니라 전동화 비율을 필사적으로 줄여야 경쟁에서 살아남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공급망까지 재편을 서둘러야 하는 디트로이트 3사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기업이 그 틈에서 빠른 확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승부는 아직 모릅니다. 인공지능의 자율주행까지 또 한 번 판이 뒤집어질지 모르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전 세계 완성차 시장에서 미래의 승자 과연 누가 될까요?